자, 그럼 이제 우리 클럽 더 마린이 10년 역사를 갖추고 있으신 건데. 네. 해양레저,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도 많은 어떻게 좀 변화나 발전이 있었나요? 느끼시기에? 많았죠. 엄청 많고, 지금 꾸준히 매년 하는 경기 국제보트쇼라는 게 한 7, 80% 이상의 효과를 많이 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발전이나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해양경찰, 특히 제일 가까운 해양경찰도 사고방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10년 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가 됐고, 그때만 해도 지금 있는, 짧게 말씀드리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트레일링을 저는 FRP를 가진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내려가면 휴게소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시즌에 서해안 고속도로 한 150km 거리만 타도 지나가는데 보이는 게 6대에서 10대는 배가 보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유저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네. 거기에 기반하는 슬리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해양경찰이라든지 어떤 수상 내적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부분은 많이 발전됐죠.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그럼요. 네. 사실 뭐 요즘에 진짜 주말에 서해안 고속도로 좀 달려오다 보면 이게 보트 트레일링 해가지고 다니는 많아요. 네, 엄청 정말 많아요. 쉽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이제 그 보트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선박의 아까 형태나 소재도 다양하고 이제 우리 외산 국산 이제 비율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과거 한 10년과 비교하면 국산 보트의 비중이 굉장히 늘었죠. 그렇죠. 지금은 뭐 몇 배가 늘었나 이 정도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엄청 늘은 거죠. 만약에 초기에 그런 보트업계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뭐 일 안 해도 될 정도로 돈 많이 벌었죠. 그 정도로 많이 네. 변했다는 걸 네.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일본의 뭐 중고 보트나 약간 거의 폐선 지경에 있는 보트를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쓰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때 이제 환경 문제에서부터 여러 이제 문제를 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그 국산 보트의 그 기술력은 어떻게 보세요? 그 수입산하고 비교. 꾸준히 한 15년 이상을 지켜봐오고 지금도 저랑 뭐 그런 분들이 보면 계속 주변에서 보면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한 모델에 한 뭐 차종이라든지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가까이서 보면 한 14, 15년 정도는 끊임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제작업체 특징들이 다 그래요. 한 3, 4군데가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안주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만약에 보트를 바꾼다고 하면 고민할 것 같아요. 3군데나 4군데 업체 중에 어떤 걸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떤 걸 해야 될까. 이 정도로 기술력은 상당히 좋죠. 많이 좋습니다. 외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제 저도 보면 한국인이 원하는 옵션을 참 잘 넣었어요. 국산 보트들이. 이제 뭐 차량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옵션들을 아무데로 이제 국산 제조사는 그걸 넣을 수밖에 없고, 그걸 넣었을 때 그것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좀 앞서 있는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저 선박에서도 제일 좀 되게 중요한 요소들, 아까 어창의 크기라던가, 뭐 유류 탱크, 이제 그 기름 탱크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또 뭐 화장실의 유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낚시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여러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 요소들이 한국인들이 원하는 옵션들이 외산 보트에 비해서 월등히 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국산 보트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고, 또 기술력이 더 또 이렇게 꾸준하게 쌓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또 국산 제품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제 선박을 유지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비잖아요. 정비,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자동차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게 중요하듯, 레저 선박도 이제 마찬가지로 엔진도 있고 이제 기름이 들어가는, 또 이제 선박 자체에 대한 차체처럼 선체도 있는 거고. 그럼 정비를 하기에는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조금 이런 정비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충분한가요? 그 업체들의 제일 이제 그 자체는 정비 업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비중으로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뭐 2020년식 차를 하나 사러 간다. 그러면 가격이 대충은 사실 차로 따지면 나와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레저 보트는 정비에 대한 공임이라든지 수리비에 대한 견적이 최소한의 한 30%, 40%라든지 기준치가 없다는 게. 표준안이 없죠. 그렇죠. 표준성이 없어 버리니까 어디 가서 똑같은 증상을 봤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이 정도면 교전하니까 뭐 단순하게 30만 정도 고칠 거라는 마음이 들면 수배를 해서 얼른 고칠 수가 있는데 그 가격에 못 미치니까. 사실 이거는 소비자나 정비하는 분들이 서로 가져가야 할 어떤 기준점이죠. 내가 그렇죠. 예, 이 부품을 수리한다면 이제 얼마가 들 것이며 또 이 부품 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자동차는 이게 상당히 이제 안정화가 됐죠, 지금. 완전히 자리 잡혀 있죠. 네. 가격 따가면 얼마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레저보트나 이제 이쪽 선박 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되게 많이 나고 또 그것에 대한 이제 적정 가격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해양 레저 산업 활성화에 굉장히 큰 저해 요소이고 그래서 그 부품 가격에 대한 어떤 그 표준안 그리고 아까 그 공임 연차별이라든가 역량에 대해서 나오는 공임 표준안 등이 마련이 돼야 이제 정비 시장의 그 투명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해양 레저 산업에서 어떤 신뢰 회복 소비자와 정비업체의 신뢰 회복 등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교육을 하신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력 양성센터에서. 제 생각에는 좀 쉽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으로 해서 어떤 교육 양성센터에서 뽑아 이 인력을 지금 배출을 하니까 업계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서 전곡항을 기준으로 할 때 거기 전곡 산업단지가 있어요. 저는 구상을 좀 이제 상상 속으로 했었는데 정비단지, 떡볶이집이 있으면 10개가 쫙 있듯이 정비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런 단지를 그 배출된 교육 이수를 해가지고 진단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장소는 내가 제공할 테니까 어떤 타이틀, 이름, 사업자를 한번 내고 창업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자 중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서 2년이나 3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습생 그런 느낌으로 실지 배를 가지고 해보고 했을 때 부지는 지자체에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것만 줘서 네가 해봐라. 그 다음에 트러블이 생길 때는 양성센터에서 계속 나와서 교육 강사님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그거 한 1년, 2년만 돌리면 이 소문이 돌면 양성센터의 교육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전 는다고 보거든요. 늘면서 나오는 거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교육받아서 여기 한번 들려서 여기 한번 가보라. 그렇게 되면 그 세 군데니 5군데를 차려졌을 때 거기가 견습생 장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이시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제 그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죠. 형평성 문제가. 누구한테는 땅을 무상으로 주고 뭐 어느 기간 동안에 또 이제 다른 업종들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뭐 이제 이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찌됐건 말씀의 이제 취지는 그 실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어떤 제공인 것 같아요. 네,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양레저 올해 1년석 센터가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는 그 계획상으로 그 1층에 그러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장을 마련을 하고 그 수료생들이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획이 다 있군요. 네네 그러한 계획들은 사실 있긴 있죠. 네 이제 우리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네. 일반인들도 사실 교육이 필요하죠. 이 장비를 다뤄야 하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해양 레저라고 하는 측면의 레저 활동을 어쨌든 바다나 물 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한 면도 있죠, 솔직히. 왜냐하면 그 물과 관련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충분히 숙련돼야 하는 상황들 또 만약에 어떤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많이 예, 그냥 내가 자격증 뭐 조종면허증 하나 땄다고 배 몰고 그냥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인들도 이렇게 보트 소위 이제 뭐 오너도 그렇고 선주들이나 아니면 그 배를 함께 타는 분들도 그러한 어떤 응급조치나 자가정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일반 좀 회원들도 그 교육을 거의 다 받고 있나요? 다 이제 뭐 몇 군데 카페에 들어가서 경험 사례를 본다든지 거기다 질문을 하는 거죠. 같은 유저들이니까 제가 요번에 처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던지면 거기에 이제 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요령을 많이 알려주고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경기양레질리언성센터의 교육이 아까 그 직업훈련성 교육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그 선주들을 상대로 한 그런 응급조치나 자가정비 교육이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사실 보트 타고 나가면 신난다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교육이 이제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과거 10년을 좀 봤잖아요. 이제 10년간 여러 발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해양 레저 산업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거의
캠핑 뭐 트레일러 하는 그거 못지않게 점점 더 많이 발전되는 게 뭐냐면, 당장 눈앞에를 봐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지자체나 정부에서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왜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그런 게 눈에 보면 볼수록 발전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그런 그 발전, 또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힐링이라던가 또 뭐 정말 치유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거에 또 그 얘기는 또 그 외 더 많은 사람들도 그 이 활동을 통해서 또 힐링과 치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의 이제 해양레저 산업 미래도 밝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해양레저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좋은 제조업체, 좋은 상품도 필요하지만 좋은 사용자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용자라 함은 해양레저 산업에 관련된 장비를 다루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 또 그러한 역량, 또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질서를 잘 지키는 분들을 말하겠죠. 앞으로 해양레저 산업 발전에 사용자들이 참여할 부분들, 또 그것에 대해서 해야 할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이번 기회로 됐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해양레저 산업 발전에 역시 또 사용자들도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해양레저 사용자들이 참여가 느는 만큼 또 앞으로 해양레저 산업 발전에 또 많은 역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클럽 더 마린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